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연구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지능형 자동차 연구실의 김정탁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 Policy, Policy Optimization, 줄여서 DPPO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2025년 아이클리어에 발표가 되었고, 사이테이션은 현재 2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제 프린스턴, MIT, 그리고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리고 CMU에서 그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논문의 이제 배경 설명과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런 딥러닝 모델들의 학습 트렌드는 이제 인터넷 스케일의 그런 대용량 데이터들을 가지고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다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그런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이제 타겟 환경에 맞는 그런 어디셔널 파인 튜닝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폴리시를 학습하는 면에서도 분야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트렌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대량의 어떤 엑스퍼트 데이터를 통한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프리트레이닝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안정적이고 쉽고 또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 여전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엑스퍼트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상호작용 기반의 강화학습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 강화학습을 진행할 때는 뭐 물론 특정 그 기법들에 한해서지만 이제 엑스퍼트 데이터가 필요 없고 뭐 가치 있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유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학습 난이도나 불안정성이 높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잡아줌으로써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RL 기반의 파인 튜닝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기반 프리트레이닝 방법으로는 최근 디퓨전 폴리시가 이제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디퓨전 폴리시는 이제 노이즈로부터 액션을 복원하는 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표현력으로 그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데 특화돼 있고 이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트레젝토리들을 표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 안정성도 어느 정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비헤이비어 기반의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RL 기반의 파인 튜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퓨전 폴리시는 RL로 파인 튜닝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최근에 그 이 강화학습 분야에서 좀 문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퓨전 모델은 생성형 모델이고 이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으로 폴리시 함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폴리시를 표현하는 것 방식들에 비해서 뭐 가우시안이나 GMM이나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그 폴리시 함수를 딱 가지고 있는 방법을 비해서 디퓨전 폴리시는 실제로 그 학습되는 파라미터 자체는 그 이전 노이즈로부터 다음 노이즈로 그 노이즈를 바꿔주는 그런 노이즈를 복원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폴리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임플리시트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액션 라이클리후드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긴 샘플링 과정에 따른 강화학습 불안정성입니다. 디퓨전 폴리시에서는 하나의 액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K번의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피겨에 그린 것처럼 가로축이 시간이 진행되는 사건이 진행되는 타임 스텝 T라고 하면 세로축이 디노이징 스텝인 K로 이제 피겨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K번의 디노이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펙티브 호라이즌은 K 곱하기 T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잘했고, 또 그래서 어느 부분에 리워드를 주고, 어느 부분에 그레디언트를 흘릴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학습 불안정성을 형성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폴리시에 아래를 추가하려던 기존 방식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큐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폴리시를 그저 액션을 뽑는 샘플링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Q 펑션을 학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Q 펑션 컨디션드 디퓨전 폴리시가 만들어지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 RLS도 그랬듯이 Q 펑션 자체 학습 난이도나 불안정성이 워낙 높고 또 큰 문제로는 q 펑션 자체는 어떤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그 디퓨전 폴리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데 더 특화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는 상황 같은 이제 멀티모달한 상황에서 q 펑션은 그것들을 제대로 매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퓨전 폴리시와 궁합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웨이티드 레그레션인데 이것은 사실 RL 방식보다는 뭐 저희도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휴리스틱한 학습 방법론으로 이미테이션 러닝 과정에서 이제 리워드를 정해놓고 리워드가 높은 샘플만 더 많이 보게끔 더 이미테이션 러닝 하게끔 하는 방법론인데 이것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에서의 그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논문에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디퓨전 폴리시 자체를 폴리시로 보고 이제 아래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디퓨전 폴리시에도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아래 방법론들에 비해서도 꽤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제 설정만 잘 해준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막 어떤 창의적인 방법론을 비틀어서 한 것보다는 실험적으로 뭐 이런 세팅들이 중요하고 뭐 이런 그 학습 설계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실험 논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얘기하는 두 가지 큰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는 디퓨전의 각 스텝 그 노이즈를 생성하는 스텝 또한 액션을 생성하는 과정, 즉 액션의 확률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때문에 이런 디노이징 과정까지 통합하여 MDP로 새롭게 정의가 가능하며 디노이징 함수는 여전히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가우시안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를 액션 라이클리후드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게 큰 하나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효한 그런 디노이징 스텝과 익스플로레이션 설정을 잘 잡아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나 베리언스 프로블럼을 어느 정도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다. 그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산 효율적으로 파인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디퓨전 폴리시의 장점과 RL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방법론의 수식적인 그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RL 그 온폴리시 RL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문제 상황 자체를 MDP로 새롭게 정의를 된다라고 MDP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노이징 프로세스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여서 새로운 MDP인 디퓨전 폴리시 MDP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의 타임 스텝 T뿐만 아니라 디노이징 스텝의 K까지 스텝으로 사용하게 되고 어, 네. 그래서 이 T바라는 새로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State Action, Transition Reward, 이 MDP의 기본 요소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 단 리워드는 이제 노이즈 안정성을 위해서 완성된 액션을 딱 수행할 때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 아래와 같은데 이것들은 이제 논문을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온 피겨는 아래와 같은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그린 버전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 나온 피겨랑 똑같은데 가로축이 트레젝토리가 진행됨에 따른 타임 스텝 T고 그 세로축이 디노이징 스텝 K가 돼서 이제 하나의 액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K번에 거치고 그 액션을 가지고 또 컨디션 삼아서 다음 액션을 또 이렇게 디노이징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 액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모두를 이제 그 MDP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테이트, 하나의 액션 이런 식으로 이제 MDP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MDP를 이제 문제 설정으로 했으면 결국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존의 어떤 폴리시 그레디언트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PPO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이 디노이징 스텝 자체가 가우시안
스텝에서 가우시안으로 가는 그 확률 변화이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의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액션 라이클리후드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단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이제 PPO를 적용을 할 때 그 리워드를 주는 과정에서 어드밴티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드밴티지 학습 과정에서 그 디스카운트 팩터로 디노이징 스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디노이징 과정의 초반부에는 리워드 그 어드밴티지가 이제 적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어드밴티지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과정의 후반부, 즉 이제 앞쪽에는 거의 다 퓨어 노이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제 후반부에만 그 그레디언트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함으로써 그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어드밴티지 안에서 또 사용되는 밸류 펑션 자체는 또 환경에만 의존하게 해서 이 디노이징 과정에서는 어떤 베이스라인이 변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학습 안정성을 높인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 설계의 실전 트릭이나 중요한 점 세 가지를 뽑았는데 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매니플레이터 그런 태스크에서 디퓨전 스텝은 뭐 100 스텝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실험적으로 사실 마지막 몇 스텝만 파인 튜닝하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라고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초기 노이즈는 의미 없는 퓨어 노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파인 튜닝하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것을 보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DDIM을 사용하면 스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DDPM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설정이 아니라면 DDIM을 사용해서 스텝 수를 줄이고 그 스텝 중에서도 일부만 파인 튜닝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DDIM은 학습 시에 이제 그 중간중간 첨가되는 노이즈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그것을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세 번째 트릭과도 연관이 되는데 결국 DDPM을 쓰든 IM을 쓰든 디퓨전 과정에서 이 첨가되는 노이즈의 값이 결국 강화학습의 어떤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해 준다고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너무 적으면 익스플로레이션이 없어져서 그냥 하나의 뭐 좀 획일화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컬랩스하게 되고 너무 많으면 이제 학습 베리언스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학습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오프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실험적으로 보였고 또 적절한 수치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환경은 R을 연구해서 널리 사용되는 이런 벤치마크들을 그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 퍼니처 심은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결과를 이제 리얼 월드로 가져와서 심투 리얼까지 능력까지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인을 중점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1번과 3번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인 튜닝하는 R을 기법만 변경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된 디퓨전 폴리시는 모두 동일하게 딱 그 고정을 해놓고 환경도 고정을 해놓고 이제 각기 다른 그런 R을 파인 튜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베이스라인들은 대부분 파인 튜닝 초반에 성능 하락을 이런 식으로 그 보였는데 일부는 이제 하락한 곳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거나 회복하여도 이렇게 좀 오실레이팅하고 그 베리언스가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이 베이스라인들의 대부분 방식들이 이제 큐러닝과 같이 오프 폴리시 기반의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큐러닝은 이제 이런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캐치를 하지 못하는데 디퓨전 폴리시 자체가 애초에 멀티모달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어, 이 과정에서 Q 펑션 미스 에스티메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Q 값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 성능은 그대로 안 좋아지거나 뭐 회복하더라도 베리언스가 되게 크게 됩니다. 이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와 그런 Q 러닝 같이 오프 폴리시 RL이 궁합이 좋지 않고 폴리시 자체를 이 논문 DPPO처럼 이제 폴리시 자체를 튜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인데 이 부분은 이제 폴리시 형식만 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앞에 그 폴리시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환경과 이제 파인 튜닝, PPO 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의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과 그 GMM 이 두 개를 앞에 그 디퓨전 폴리시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쉬운 태스크에서는 이제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어려운 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것들은 뭐 쉬운 디스트리뷰션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어려운 태스크에서는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롱 호라이즌이나 복잡한 태스크에서 디퓨전 폴리시의 성능이 어, 좋고 이제 파인 튜닝 이후에도 이렇게 성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승함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를 디퓨전 폴리시 자체에 풍부한 그런 데이터 커버리지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똑같은 아래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구조적인 익스플로레이션이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건성을 만든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실험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루지는 못하고 논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 결과는 뭐 이런 태스크들을 진행을 했고 좀 어려운 태스크들에서도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과 리미테이션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하겠고요. 이제 리미테이션 부분에서는 디퓨전 구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은 디퓨전 구조 때문에 뭐 오프 폴리시보다 언 폴리시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언 폴리시의 리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이피션시 문제나 뭐 내비게이션 같이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한 번의 롤아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그 행동인데 이것들을 해야 뭐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리미테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리미테이션으로는 파인 튜닝 시에 뭐 적절한 스텝 수와 노이즈 정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실험적으로 검증은 했지만 이것 또한 결국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의 등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튜닝하는 것 또한 이제 다른 또 태스크의 발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많이 다뤄진 어떤 RL 벤치마크들을 사용을 했는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뭐 실전 문제에서는 사실 리어드를 어떻게 형성할지 그리고 또 심투 리얼 문제는 정말로 여기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디퓨전 폴리시를 사용하면 그 로버스트 심투 리얼 할 때도 꽤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로 해결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리미테이션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후에 이제 디스커션이나 Q&A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